개인들이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소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냐? 그렇진 않죠. 왜? 부동산에 붙잡혀 있잖아요. 정부 딱 얘기해보면 정부가 지금 지출 늘려 하질 않아요. 재정이 없죠.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기업의 비용이 축소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변수들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 그건 아니고 지수는 그렇게 크게 움직일 수 없다. 한국 증시는 지금 왜 이렇게 개판입니까? 아, 지금 이제 개판이 올해만 보면 근데 조금씩 오르잖아요. 올해만 보면 미국의 나스닥하고 S&P만 하면은 올해 11% 상승했다고 나오고요. 네네네. 일본 니케이 지수 17% 상승. 그렇죠. 네네. 홍콩 항생 지수 15% 상승. 네네. 근데 한국의 코스피만 네네. 단 3%, 네. 뭐 2%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네. 거꾸로 네. 코스닥은 2%를 하락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차별화된 거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네. 국장은 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국장은 맞습니다. 버리고 맞습니다. 네. 미장으로 간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 그게 증명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뜻은 뭐냐면은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확실히 지금 낮게 가격이 제 값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많이 감안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문제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또 답변을 또 명확하게 또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제 다른 것보다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문제 뭐 이런 국내에서도 뭐 금리를 내려야 된다 뭐 이런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서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국 이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특히 기업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 요인이 아닌가. 네, 어떤 요인이냐 보면은 한국은 GDP의 60%가 무역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40%가 내수 소비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국내 큰 대형 기업들은 다 수출 기업들이에요. 삼성, 뭐 SK 다 수출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중요한 것은 수출입이거든요. 그런데 수출입 중에서 중요한 게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뭐 로보틱스 이런 쪽들이 있잖아요. IT 쪽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반대로 소비재라든지 소재 이런 것들은 중국 시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계속 2년 동안 보시면은 미국 시장은 계속 괜찮게 버텨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좀 성과를 좀 내줬어요, 사실은요. 근데 반면에 중국 쪽 소비수혜주, 소재들, 화학제품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주가가 하락을 면치 못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보시면 조금 이제 약간 반등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코리아가 디스카운트가 됐다라기보다는 한국 산업 구조가 갖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에서 일단은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수출이 좀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이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수출량이 우리가 흑자는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7개월 연속. 그런데 무역량이 있잖아요. 파이는 아직도 작아요. 아직 잘 나갈 때만큼은 못 올라갔죠. 못 올라갔죠. 그러면 잘 나갔을 때 주가랑 비교한다면 그만큼 디스카운트가 돼 있어요. 아니 증시라는 거는 미래의 그 방향과 가능성을 보고 선반영이 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증시를 보면 상반기 보면 선반영되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은 반도체 IT 업종은 조금 선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외 나머지 업종들이 중국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이 업종이 올해 1분기까지도 계속 쉽게 얘기해서 죽을 썼단 말이에요. 왜? 중국 증시에 대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그렇죠. 한국 증시가 안 좋은 거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오래된 주제긴 하지만 그런 거 플러스해서 중국과 연동된 게 아직 제대로 회복이 안 돼서. 그렇죠. 저는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그게 좀 더 이유로 타당한 이유라고 본다. 네, 한 2년 동안. 보시면은 종목들 보시면은 예를 들게요. 화장품주가 요즘 올라가잖아요. 2년 동안 죽을 썼어요. 그렇잖아요. 화학주 2년 동안 죽을 썼어요. 소재주 2년 동안 죽을 썼어요. 요즘 잠깐 반등하기 시작해요.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크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 제가 구조를 얘기했잖아요. 개인 소비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들의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소비가 내수가.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내수라는 게 거의 없어요. 왜? 부동산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부동산 값 올라가면 조금 더 소비를 해볼까?
부동산 망가지면 소비가 다 줄어요. 왜냐하면 개인 자산의 70%가 다 부동산이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파트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업들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수출을 통해서 매출 증가시킬 수 있는데 가계하고 플러스 정부, 그렇죠? 정부도 지금 그 재정을 적자 재정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번 정부는. 그렇다 보면 가계하고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사실은 지금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출 하나 갖고 지금 버텼는데 그것도 중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미흡했고 플러스 가계라든지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내수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기업의 매출에 크게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은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수출 회복되면 되겠느냐? 아니다. 왜? 그것도 원 오브 데미지만은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를 앞으로 낙관적으로 봐야 소비도 늘고 정부 지출도 늘고 이런 것까지 다 봐야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불확실한 거죠. 아직 안 됐다. 네. 자, 그래서 이박이 재밌는 걸 지적해 줬어요.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한국 증시 왜 그러냐 했을 때 뭐 연초에 막 그 부상했었던 밸류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뭐 네. 이런 거 얘기하고 금투세 금투세도 얘기를 하죠. 네. 폐지가 이제 뭐 하려다가 다시 좀 발목이 잡혔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책 불확실성, 네. 여당이 뭐 추구하는 이것들이 도대체 될 거냐, 그러니까 시장의 불확실성, 뭐 이런 이유들 많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다 작용을 하겠지만 이박은 어쨌든 중국 문제가 일단 크고 그다음에 부동산이죠. 내수 경기나 내수 그렇죠. 내수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부동산 변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금리를 만약에 10월 달에 내린다 한국이 그랬을 때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이 그럼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금리를 인하했을 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냥 간단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비용이 축소가 되니까 그렇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익이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개인의 입장에서 가계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은 할부금융 막 이런 걸 통해서 소비를 확 확대할 수가 있어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 이 지출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금리가 낮으면 더 늘릴 수가 있죠. 채권 발행하기가 쉬워지니까. 요 세 가지 파트인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세요. 왜? 개인들이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한국 그러면 개인 가계가 소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냐? 그렇지는 않죠. 왜? 부동산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럼 정부 묶여 있죠. 정부 딱 얘기해 보면 정부가 지금 지출 늘려 하질 않아요. 재정이 없죠.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기업의 비용이 축소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변수들은 없어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주가가 그럼 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 그건 아니고 필요한 것은 요걸 본다면은 지수는 그렇게 크게 움직일 수 없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기업 중에서 비용을 좀 많이 감소를 시킬 수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위주로 수익이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 업종별로 그냥 차별화된 수준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요. 좋아요, 구독. 자, 그러면 하반기로 갔을 때 이게 조금씩 이게 좀 나아진다고 지금 얘기하신 중국 변수가 좀 나아진다고 보고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경기도 뭐 어떤 분들은 망한다고 했지만 망하지 않고 지금 어떻든 잘 버티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그쵸? 있잖아요. 부동산 경기도 조금씩 살아난다고 보고 하면 이제 한국 증시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나아지는데 얼마나 많이 나아질지 우리가 막 생각하듯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죠. 미국이 막 이렇게 날아가듯이 지수가 가지 못한다. 지수는 업종별로 그렇죠. 차별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평균을 내면은 그렇게 나아지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 일부 증권사들 그 리포트가 지금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뀌죠. 하반기 지금 코스피 3,000 간다. 지금 이런 지금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너무 희망적인 거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작년 11월 달에는 올해 한국 주시장 뭐 하반기까지 해서 박살난다고 다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바뀌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라기보다는 일부만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가 내려진다. 10월 달에요. 요 가정 하나 들어가고 부동산 경기가 만약에 10월 달 정도 가면은 그래도 조금 약간 금융시장에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금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못 내린 이유 중 하나도 부동산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10월 달로 갈수록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좀 안정화되고 그렇죠?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요때 맞춰갖고 기준금리를 딱 같이 내려주면은 환율과 엮여갖고 한국의 성장률을 더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이라는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가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식시장은 분명히 온란을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중국이 지금 경기 회복되는 것도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이 그럼 소비가 갑자기 막 확대가 될 거냐 아니면 정부 지출이 확 늘어날 거냐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기업이 매출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금리 인하라든지 무역 확대 이런 쪽에서 가장 크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찌됐건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증시가 약간 소외되어 있긴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은 나아질 거다. 그런 중국의 경기와 연동돼서 그렇죠. 한국 내부의 부동산 경기와 연동지어서 또 거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 그렇죠. 인플레이션 안정화까지 다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고려하면은 지금보다는 나아진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에서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박도 그런 견해에 동의를 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와중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들을 그래도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까? 끝으로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뭐 요즘 보시면 막 정신이 없어요. 뭐 그렇죠? HLB가 막 2일 연속 하한가 두드려 맞고 있고 아니, 그렇죠? 너무 기대감을 높이니까 떨어지는 낙폭도 큰 거죠.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거기 막 몰려가지고.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요.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기하고 연관돼 있는 데가 그렇죠? 반도체, AI, 로보틱스가 이제 미국 IT하고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약간 조정받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조정폭이 클 때 요 종목들 대상으로 분할 매수 접근을 해라. 보시면 뭐 하나 마이크론도 뭐 갑자기 하루에 10% 빠지고 뭐 난리더라고요.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원희 IPS라든지 펜트론, HPSP 이런 뭐 괜찮고요. 뭐 셀바스 AI라든지 솔트룩스 AI 종목도 괜찮고 로보틱스도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아 있어요. 유진 로봇이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루니까지 이런 IT 쪽 관련돼 있는 것들은 미국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있을 경우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조정받을 때는 조금 한번 계속 분할 매수를 해갖고 사갖고 하반기까지 금리 인하까지 끌고 가시는 건 어떻겠느냐, 그렇죠? 이 하나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 관련돼 갖고 소비 수혜주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라. 저희가 계속 요즘 요 유튜브 하면서 중국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려요. 벌써 한 2달 전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2달 동안 보시면은 중국 주식들 올라가는 속도를 보시면 갑자기 헉 하실 수도 있을 정도예요. 이런 점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관련 소비 수혜주들은 뭐 단연 뭐 화장품이죠. 안 빠집니다, 화장품은. 여행주, 항공주, 엔터주까지. 뭐 엔터주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시끄럽긴 하지만은 중국과의 어느 정도 교역이 좀 커지면은 엔터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매출은 엄청날 수가 있죠. 범죄도시 4 지금 1000만 관객 넘었다고 막 국내에서 난리인데 그 미국이 아니라 중국 지금 영화제에 초청받았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CJ 그룹주들이 다 올라가요. 왜냐하면 CJ는 CJ ENM부터 시작해갖고 CJ 뭐 제일제당 다 중개된 매출이 큰 회사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중국이 그 자국의 경기 부양의 방향으로 잡으면서 그렇죠, 네. 한국이 뭐 좋아서 뭐 관계 개선하겠습니까? 일단 중국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 개선 쪽 모드로 지금 돌아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화장품도 팔리는 그렇죠, 것 같고 영화도 초대를 하고 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를 틀 수 있게끔. 그럼요. 그래서 뭐 상하이 국제 영화제 이제 범죄도시 4가 이제 초청받으니까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죠. 뭐. 그러면 거의 플랫폼 회사들도 중국 관련 소비 수혜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묶을 수가 있고 저는 이제 하반기 갈수록 양대 축으로 가야 된다. 요 업종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저 본다면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국내 이제 무조건 HAB 같은 게 이제 폭락을 해서 이제 좀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HAB가 협동으로 같이 FDA 승인을 넣었던 항소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기업이잖아요. 아마 FDA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좀 약간 그 페널티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HAB 또 이제 독립적으로 또 이제 또 개발을 또 하겠죠. 그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셀트리온 뭐 기타 등등 제약 업종 쪽에서는 이제 매출은 눈에 보이니까 여기는 좀 같이 하반기에도 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셀트리온 뭐 저희가 지난번에 분석해드렸지만은 뭐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소재 쪽 이쪽도 지금 아마 국내에서 하반기엔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이게
미국 무역하고도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친환경 소재와 관련된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두산 퓨어셀 이런 회사들도 좀 보시면은 지금 아마 수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시장을 붙잡고 하반기를 가시면은 종목이 좀 집중돼 갖고 성과를 내는데 좀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증시만 소외되지 않았냐 뭐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하반기에 나아질 업종 종목들 잘 선별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나중에 또 웃을 수 있는 웃어야죠. 나중에 웃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들이 생길 테니까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저희들이 전해드리는 그런 것들은 또 참고를 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서 각자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뭐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레너리 투자자분 이완수 대표 수고해 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